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까지 채우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재앙을 얘기하는데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재앙 속에서 제일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이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약탈하는 것, 탈하는 것, 탈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면 외부 사람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라고 받냐 하면 천부경, 삼위신고, 그 다음에 참전개경, 이 세 경전이 있다 그래요. 대종교회. 다른 경전은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해설집이고, 뭐 해삼경이니 뭐는 다 이 삼신고에 대한 해석본이고요. 근데 보통 무엇이 먼저 생겼냐, 그쵸? 뭐를 먼저 생겼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천부경이 먼저 생기고, 삼신고 그 다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참전경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맞는 말일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참전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민속이잖아요. 민속.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관념과 이념이라고,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간추리다가 보니까 뭐가 됐냐면 삼신고가 된 거예요. 이걸 간추려서. 더 줄여서 온 것은 이건 신라말 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참전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경전에 가까운 말이고, 그러나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참전을 쓴 사람들이 자꾸 수정해 오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넣었을 뿐이지, 참전이 갖고 있는 원래 뜻은 진짜 참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요. 이게 먼저 생기고 그 다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참전이라는 것은 생기기 전에부터 참전이었어요. 이게 민족이 생기면서 바로 참전이 생긴 거라고요. 이게 당군조선 때 이미 이 참전의 이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삼위신고는 언제 와서 지금 간추려졌냐? 발해 때 했단 말이에요. 발해 때 했어요. 근데 신라 말에 이 사람은 써져 있는 사람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써져 있잖아요. 대야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내가 역사에 찾아보니까 대조영이의 배다른 동생인 것 같아요. 정식으로 엄마는 죽어불거든, 일찌감치. 이게 배다른 동생이에요, 대조영이. 이 사람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이 삼신고를 간추려 놨다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참전이라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잘 모르고 생각을 하면 천부경이 최고니까 천부경을 외우는 것은 거룩하고 참전은 무시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뭐냐 하면 이런 세 경전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경전이 무엇일까? 보배로운 것이 무엇일까? 보배로운 것. 여러분은 보배로운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종교가 먹고 살고, 대종교가 사람을 일으키고, 대종교가 사람을 교화시키고, 대종교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삼법이에요. 삼법. 세상이 말하는 뭐예요? 명상. 이게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우빠니사나인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계통의 있어요. 차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 가장 이 삼법 회통이 대종교회가 있는데, 대종교가 왜 삼법 회통을 알아주냐? 이 알아준다는 얘기, 대종교가 원래 원본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8대 신기를 중심으로 했어요. 신기 이렇게 쓰죠. 신기, 발대신기. 뭐라고요? 발대신기?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것을 발대신기라 그래. 그래서 아까 당신들이 얘기했잖아. 아까
팔대신기, 성통공안시 그러잖아요. 이게 팔대신기가 안 돼버리면 네 앞에 니들이 아무리 떠들고 악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이야. 팔대신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팔대신기에 대한 가장 명확한 불교에서 말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어디에서 말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다 허무한 것들이고 팔대신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이것이었더라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 책에 지금 우리 경전책에 800페이지쯤에 나와 있는 삼법회통이에요. 왜 이게 갑자기 타로다가 삼법회통을 하냐 하면 이 삼법회통을 지금 넉 달째 붙들고 있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내가 모르니까. 많이 모르니까. 내가 뭘 많이 알면 좋겠는데 이게 참전이 끝나고 나면 참전 속에 들어있는 삼법을 지금 하고 싶은데, 명상을 하고 싶은데 그 명상에서 체계가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의 원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원도해줘서 나라는 사람이 무식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찾고 있으니 그 열심히 찾음이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원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분명 이제 그것까지는 얘기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세상이 말하는 거나 최면에서 말하는 그것보다는 발대신기가 훨씬 더 원형적이고 쉬워요. 그리고 원칙에 맞아, 원리에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간추려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게 지금 책에는 대충 써져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거 고민하고 있느라고 뭐 안 지나서나 그거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냐 하면 대종교가 왜 안 되냐? 천도교나 이런 교들이 지금 막 일어나서 하잖아요. 그럼 못 일어나. 왜 못 일어나냐? 이런 핵심이 없어요. 발대신기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불교가 왜 망할 듯 이렇게 유지하고 있냐? 그 사람 발대신기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우빠이사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주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읽어보면 굉장히 잘 이론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동네가 돼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단전호흡 본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고 이론이 없어요. 근데 이론이 속에 써져 있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경제를 읽을 때 국유라고 그랬잖아요. 국유 구멍이 9개가 있다. 우리 몸에가 국유가 있다. 국유에 대해서 전혀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잘 몰랐는데 이 국유라는 게 뭐냐 하면요, 지감 조식 금촉이에요. 이번에서 알았어요. 그거를. 이게 하나씩 알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국유가 뭔지를 왜 국유라고 이 사람들이 해놨을까 했더니 이 국유가 뭐냐 하면 지감, 조식, 금촉을 국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 이게 국유는 참전의 입장에서 국유야. 무슨 말씀 이해하죠? 아까 내가 그래서 참전을 설명한 거예요. 참전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를. 참전 속에 들어있는 것을 설명할 때 이놈들아 구멍이 9개니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잘 다스림으로 해서 우리가 이 팔대신기가 되는 것인데 그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후대에 와서 보니까 감하고 식하고 촉에 대한 얘기였구나 하고 집대성에 해놓은 것이다. 그 삼일신고가.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뒤에 온 거라. 이 국유라는 것은 뭐예요? 지감, 조식, 금촉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해가 풀렸죠? 맨날 왜 구멍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해가 쉽게 풀려서 아주 낙관에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걸 가서 꼭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겠구나 하고. 근데 오늘 마침 국유가 탈에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탈. 국유는 뭐, 불교에서 말하면 뭐예요? 응? 악유잖아요. 악유. 9 구멍이 막히면 악이 되잖아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악유는 뭐냐면 입은 이만큼 크고 구멍은 없어. 똥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배가 항상 고파. 그러니까 먹어.
죽으라고 먹으면 똥이 안 나가. 그러니까 어째 죽죠. 그 괴로움은 여러분은 몰라. 내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똥 한번 시원하게 싸우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똥이 안 나오면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보통 2시간 동안 그 화장실에 앉아 계세요. 왜 그러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안 나오면 안 싸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마려운 그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국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똥 못 싸가 죽은 놈들이 그렇게 불쌍하다 그래요. 먹고 시큰 먹고 이게 먹어서 좋은 것 같지는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국위로 얘기한다. 그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다 그러죠.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성신예제 화 왔잖아요. 지금 화가 제 아니에요. 지금 화가 제죠. 화가 제단 말이에요. 이 화가 왔는데 이 화에서 제일 나쁜 것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속이는 것이 무엇을 1등이다? 재앙을 받는, 화 받는 게 1등이야. 우리가 화 받으면 뭐 지옥 가고 천당 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 받을 수 있는 그 화의 첫째 조건은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배워야 될 탈해야 우리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재앙을 펴놓고 여기 혹시 지옥 나오고 못 나오면 어쩔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 얘기는 나는 지옥이고 천당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얘기를 생활 속에서 철학이 대종교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종교 윤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엉뚱하게 무슨 기독교 비슷하게 불교 비슷하게 지옥이나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아무 데도 그런 말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참 대단한 지혜서요. 그래서 이 탈인데 탈은 첫째가 뭐냐면 멸산이다. 이 멸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산업이죠. 생산하는 산업이 제일 중요하죠. 산업을 멸산한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거 요새 귀족 노동운동자도 이런 사람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억 5천 이상 받은 애들이 나와 머리띠 들고 빨아내 갖고 데모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스로워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1980년도에 미국을 갔을 때 공장이 하나도 돌아가는 공장이 없어서 봉제 공장을 하면 영주권 준다 그래서 봉제 공장을 돌아가는데 위태인들이 나와서 전부 어서 가져가시오. 공장을 거저 먹으래. 등기는 안 되고 사용은 그냥 하라는 거예요. 전기세 내지 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니언 때문에 망해갖고 이게 노동조합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청바지 공장이 미국이 원래 청바지는 그 군인 담요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저 북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지금도 이북에서 청바지 입으면 뭐예요? 벌 받아요. 소련은 청바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 햄버거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이 자본주의 그 잔재라고. 그렇게 하고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청바지 공장이 미국에 하나나 있냐?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다 문 닫아버리고 없어요. 그때 당시에 80년대, 70년대 후반에. 그 사람들 하도 데모하니까 유니언비를 많이 달라고 그러고 유니언비가 얼마나 잘 총 생산비에 그 사람들이 얼마까지 내놔야 되냐 하면 50%. 그러니까 먹고 남을 살 게 없는 게 이게 공장을 안 돌려야 남는 거고 공장을 돌리면 적자야. 그러니까 안 해버려.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500석, 그러니까 미싱이 500개가 있는 걸 얻었어요. 그래갖고 봉제공장에서 영주권 따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영주권 해가지고. 그래서 이태원한테 가가지고 이태원 놈한테 얘기를 했지. 너 한국 사람 아냐 모르냐? 안 돼. 알면 너 나한테 물건 주면 잘 만들겠냐 못 만들겠냐? 잘 만들겠대. 그럼 공장 어디가 있냐고 이제 문 연다 그랬더니 껄껄껄 웃어요. 그래서 안 줘. 그래서 재단을 하면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짜투리가 잘못 잘린 짜투리도 버려요. 걔들은 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서 뒤져가지고 그 거기를 옷을 한 10벌쯤 만들어가지고 갖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 자기들 거 디자인이니까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가져왔냐 그래. 야, 니들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가서 맞춰갖고 했다 그러니 바느질 솜씨를 놀래는 거예요. 그럼 니들 전적으로 밀어줄게. 그래갖고 내가 방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멸산, 우리가 지금 산업을 멸해버리면 나라가 망해요. 그걸 미국이 그때부터 희마리가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에너지 파동을 2번 겪고 미국이 저 모양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잘났네 못났네 해도 이 트럼프 나와서 완전히 망했다. 그나마도 지금 유럽을 흡수하고 이 동남아의 일본, 한국 흡수하고 그다음에 대만 흡수하고 호주 흡수해서 겨우 지금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본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가 유명한 나라고 굉장히 부자 나라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유교가 났어요. 6.25 나니까 뭐예요? 쳐갖고 올라가면서 학교를 태워버려서 불러. 그래서 저는 6년 동안에 교실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는 동네 그 사랑방, 너는 네 동네, 네 4학년 몇 반 동네 해가지고 가서 공부를 했어요. 교실이 없으니까 태워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여름에는 학교 그늘에서 나무 그늘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놀이가 뭐예요? 학교 태우면 못 나오죠. 뭐 유리가 요상하게 오은 것이 많아. 희귀묘묘한 그거 찾는 게 이래서 막 그것만 찾고서 놀았어요. 놀 때 6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우리가 보기실 밖에서 공부할 때 책상이 뭐였냐, 이런 철판, 이거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 다음에 이보다 훨씬 커. 이만큼 커. 여기다 구멍 하나 뚫고 여기다 구멍.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온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그 볼목 가지고 목에다 걸어서 이게 걸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여기 책상으로 이게 공부했어요. 예, 내가 우크라이나 굉장히 정겨운 나라인데 전쟁이 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가슴이 아파. 이 나라를 지금 찍었는데 이게 다행히 지금 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나마도 지금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직하면 중국도 지금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전쟁을 그만하라고. 어제 돌아왔더라고, 중국이. 그 앞에는 소련을 지지했거든요. 그제 할 때는. 근데 백성을 죽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군인은 몇 놈 죽도 안 하고 우리가 민간인들 다 죽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들은 공헌할 때 뭐예요? 군인 막사만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군인은 사람 아니까 잘한다,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지금 죽은 게 뭐예요? 산업을 다 파괴시켜버렸네, 지금 다 완전히. 이게 공장을 다 파괴시켜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산업이 파괴되면 안 돼. 저것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앞으로 소련은 큰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라는 것은 지금도 물론 그러죠. 성을 바꾼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호 얘기를 했잖아요. 호라고 하는 것은 성을 붙이지 않아요. 성을 붙이지 않고 그냥 호대로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조상을 욕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으로 인해 조상을 욕되면 내가 나가잖아요. 나가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나가가 욕먹어야. 그래서 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양반들이 옛날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성을 바꾸거나 그런 건 좀 아직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여자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나 선거 안 나가니까 여자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성이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요.
아니, 남편이 말하자면 이제 존이라고 하면 존의 성을 여자가 쓴다고. 하나를 어떻게 쓰냐면 J를 하나 써갖고 해요. J를 붙여가지고 해요. J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보통 보면. 존 F 그러잖아요. 존 F 케네디 그러고. 그것이 뭐냐면 남편 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그러냐? 그렇잖아요.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판사가 있거든요. 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무시했던 나라는 아직도 오래돼서 민주주의가 오래 먹어놔서 250년 이상이 돼서 우리는 지금 왜 7, 80년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걔대로. 그래서 물어보니 판사가 물어봐요. 남편 성을 쓸래 안 쓸래? 물어봐요. 그러면 남편 성을 쓰겠습니다. 근데 의무조항이 아니야. 그런데도 95%가 남편 성을 써. 그것이 여권 신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내가 왜 그러냐면 요즘 신아무개다 그러면 이 가운데 성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저기 어머니 성이래요. 미치죠. 이게 무엇서 나온 법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교수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교수들이 중간에 자기 남편 성이 아니 자기 성이 아닌 어머니 성을 넣어놨어요. 아버지 성에다 어머니 성을 넣어놨어요. 여권 신장인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성을 바꾼 놈. 이게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뭐였냐면 조상 바꿀 놈이라고 하는 게 욕이 제일 큰 욕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뭐 조상 바꾸거나 말라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는 다분히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노자가 무슨 노자냐면 이 사로잡을 노자라고 그래서 남의 재산을 노략질하는 걸 얘기를 해요. 노략질한다. 남의 재산 노략질하지 말아라. 이게 그렇게 이제 사기 당해보면 아는데 사기 당하면 가장 가슴 아파요. 사기 당하면 가슴이 아파. 근데 그 원망이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내가 자손 후대까지 갈 수 있도록 원망을 내가 짙게 하고 있더라고. 사기 당하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곤이라고 그랬죠. 모곤. 이 모자는 모사할 모자예요. 모사할 모자. 이 남의 권리를 뺏어가 버리는 거. 모략해가지고. 이 모략하잖아. 모략 중상해가지고 뺏어가 버리는 거. 이게 남의 남의 고난을 그러면 이게 뭐 요새 말로 말하면 뭐 이 모곤이라는 것은 정치꾼들은 다 모곤이에요. 정치 안 하기를 참 잘했죠. 이 정치꾼들은 다 모곤이에요. 모곤은 대종교 믿으면 모곤들이 모곤한 사람이 대종교 믿으면 뭐예요? 취향을 받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한다고 다 그럴 줄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투곤이라고 그래서 이게 투곤, 이게 홈칠투인데 이게 서류 같은 거, 서류 있잖아요. 서류 같은 것을 서류 같은 걸 위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왜 네가 그래서 이런 데 보면 후대에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살면서 점점 변화된 것이다. 원래 고조선 때는 서류가 있었겠어요? 없죠. 네 땅 내 땅 그거에 어디가 있어요? 땅이 그 넓은데 예를 들면 고조선의 인구를 다 합해가지고 지금 아무리 추정해갖고 크게 많이 해줘봤자 1억이 안 돼요. 5천만 정도. 많이 봐줘야 그렇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 넓은 땅에 사람이 심리가 나게 영어로 hey 그러잖아요. hi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만날 때마다 hi 하잖아요. 미국 애들이. 우리는 아까 봤으면 다시는 안 하잖아요. 오늘은.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갔다 또 만나면 또 hi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왜 hi를 하냐 하면 땅이 하도 넓어서 농사가 넓어서 시골에 가보면 집이 떠문떠문 있어가지고요. 이 집
A 농장의 주인을 B 농장에 만난다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만나. 그러니까 하이예요. 그게 하이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땅이 얼마나 넓어갖고 만날 틈이 없어. 이게 지평선이라는 게 그거 가서 실감을 했다니까. 지평선이라는 게. 비행기 가지고, 아니, 1980년대에 비행기 가지고 씨 뿌리고 농약 치고 있는 걸 보고 기절 안 했겠어요? 했죠. 요새 우리나라가 더 잘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하이야.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과연 서류가 있었을까? 그냥 짓고. 그 환웅 시절에도 배달국에도 문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문자가. 그게 있었고. 그랬을까? 권리가 있겠죠. 너가 내 후계자다. 이런 거를 말로만 했겠어요? 뭔가 증거. 그렇게 봅시다. 이따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이게 당연히 있으면 다행이고, 이게 서류로 거짓말하는 거. 서류로 사기치는 거.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인이라 그래가지고요. 취인이라 그래서 남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 사람 인자잖아요. 남 명예. 이 얘기하는 명예도 해당이 돼요. 명예. 이게 이런 것은 아주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어떤 아주머니가 이게 전문으로 취인했잖아요. 전문으로 뭐 그냥 교수도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상식화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취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명예나 자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 프라이드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내가 이게 서울대, 고대, 연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거지가라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변두리에 우리처럼 전혀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말을 안 하잖아요. 나도 어지간해 봐야 대학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어설픈 얘기야. 그런 것이 취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것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얘기 안 하는 것도 취인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이게 명예를 훔치는 것. 이게 우리가 명예쯤은 뭐 돈 안 받고 내는 것이니까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큰 재앙이다 그 말이죠. 이게 명확하고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화의 두 번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물욕이죠. 물욕에 마음이 막히면 영대가 막힌다. 영대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영대가. 이 영대가 뭐이겠어? 성통이 안 된다는 얘기, 성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는 영대를 써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부터 번역을 하면 뭐라고 써요? 성통이 안 되는 거지요. 성통이 안 되는 거지요. 성통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이 영대가 막힌다는 얘기를, 영대라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늘이 막혔다. 그럼 성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우리적인 것이 뭐냐? 참전경에 들어있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라는 것이 무슨 법률에 의해서 징역 3년 처고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 재앙은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주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재앙을 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이 쫓아갖고 너 거짓말했냐고 물었질 않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내 영혼에 대해서는 멍들이기 시작한다 말이야. 내 거짓말이 한 번 거짓말이 점점점 커져갖고 엄청 커져버리잖아요. 거짓말이. 그 거짓말을 걷잡없이 커지는 상태. 그건 영혼이 썩어버리는 것이지. 그 거짓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형법에 해당이 안 되면 징역까지는 않잖아요. 그런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참전기행을 읽을 때는 항상 영혼에 대한 얘기지 육신에 대한 우리가 생활범주 안에서 받을 재앙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자, 저러면 아주 나쁜 짓만 하는데 잘 살아.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기독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재앙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 상훈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전화 와가지고 다른 공부를 하고 싶으면 다른 교를 공부해라. 예를 들면 불교의 법화경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불교가 무엇이요? 법화경이에요. 이게 불교의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8만 4천 대장경인데요. 대장경이 있는데 그 대장경을 간추린 경이 뭐냐. 이거는 소승불교에서 한 게 아니라 대승불교의 경전의 최고 경전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일본 사람이 해갖고 이치랭계라고 그래갖고 그거 하잖아요. 이게 법화경 가지고 하거든요. 그 사람 법화경 이게 대승불교 이 사람이 이 법화경이 뭔 얘기냐 법화경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불성이 있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은 그런 소리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와가지고 법화경을 쓸 때쯤에서는 뭐예요? 대승불교가 생기면서부터 200년 후에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모든 사람은 불성이 있으니 나는 깨달으면 부처님이 된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게 법화경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전의 틈터에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법화경을 이해하면 우리 경전이 이해가 돼요. 이거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대종교에 와서 가장 서운한 것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교 믿다고 왔다는 이유만 가지고 예수교를 빙자해서 대종교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잘못됐다는 얘기죠. 대부분 이 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말귀를 한 사람들이 신철호 대형님은 불교 쪽에서 오셨고요. 신철호. 원영진 선사님은 어디서 왔어요? 기독교 쪽에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가지고 얘기할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는 것 보면 학자가 됐어도 경전 성격을 잘 풀이해 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경전에는 안 맞는 경전을 풀이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직접적인 육체적인 생활적인 벌보다는 영원히 썩게 하는 재앙을 준다. 이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